중학생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눈높이 시사. 아, 복잡해. 아, 몰라. 어려워. 뉴스에서 자주 듣긴 하는데 솔직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바로 그 핫이슈.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눈높이 시사.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두 개가 같이 가는 건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또 그 안에서 뭐를 해결해 주지? 알듯 말듯 애매하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를 풀어주십사 모신 눈높이 선생님,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내년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이거 전북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뭐 전라북도의 수건이다,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됐어요. 일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그동안 전북에서 국가에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북만 해주면 다른 못 사는 지역도 경북도 해줘야 되고 충북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칙이 바로 이 법입니다. 특별자치도법. 아, 너네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너네만 해줄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게 네. 전북특별자치도군요.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중학교에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선 충전기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많이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그 돈은 무선 충전기나 공기청정기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용도를. 네. 그런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기를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도 없으면 요청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은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선 충전기랑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도 주고 저 학교도 주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못 살고 형편이 어려우니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게 그런 법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너네는 전북특별자치도니까 무선 충전기랑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동안 못 이뤘던 돈의 과제들,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네만 해줄 수 없어라고 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요청할 수 있는 특례라고 합니다. 특별한 예시, 특별한 규정, 이거를 그 법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 4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고양이든 개든. 그런데 이 반려동물도 사람 못지않게 음식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는 한 7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기능성이나 안전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음식물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네.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생물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음식, 즉 펫푸드를 기능성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것을 기관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요청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요청하려면 또 이 법에 그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미생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펫푸드를 잘 만들 수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 뭐 인증기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법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 법에다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요청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아유 법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법을 그때 바꾸면서 사업을 합니까? 근데 바꾸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아,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거. 만드는 것도 어려우면 언제 만들어요?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데 저희는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다가 바꿀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담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법에 넣는다기보다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제 계속 바꿔가는. 그렇죠. 법에서 다 못 다루는 것은 대통령이 따로 규정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규정하는 시행령에다 담거나 또는 저희 법이 2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향후에는 100개, 200개까지 늘려가야죠.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아까 얘기한 못 사는 동네들 그런 동네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심하죠. 그래서 똑똑하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런데 저희가 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얘들은 다 한 동네잖아요. 한 동네죠. 네, 그다음에 충청권, 네. 대전, 세종, 잘 충남, 살지. 충북.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생활권이 같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원래 하나의 지자체였는데 대구가 81년도에 우리가 따로 살겠다고 살림을 차려 나갔죠. 그다음에 광주, 전남. 근데 광역시가 없는 데가 강원, 전북, 제주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강원, 제주에 의해서 강원이 특별자치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전북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을 해달라. 아. 나머지들은 서로 연합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전북은 어디 끼지도 못한다. 약간 섬의 느낌인가? 예, 어디 끼지도 못하고 서자 취급 당하고 아. 충청도에서도 안 끼워주고 광주, 전남 가자니 왠지 2대1 싸움이고 서럽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강원, 제주처럼 우리도 특별자치도를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일부 먹혔고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이제 아마 너네는 광역시랑 있으니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게 아니고 일단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되고 나서 자꾸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식으로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다른 그 같이 살아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야, 특별자치도면은 뭐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처음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법 조문이 181개가 늘어났어요.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을 했는데 17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30개예요. 그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랑 미미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구나.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늘려갈 수밖에 없군요. 일단 네. 그러면은 법을 뭐 추가하고 하는 거는 차후 문제고 네. 일단 특별자치도가 딱 되는 게 중요했던 거네요. 네. 네,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우리가 좀 못 살고 우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좀 해줘 해서 됐어요. 그러면 일련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좋은 게 또 있어요? 일단은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쉽게 생각하시면 지방분권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주 단위로. 50여 개의 주가 하나의 소규모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게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국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찍히면 돈 안 줄까? 말을 잘 들어야지. 깡패네? 깡패라기보다는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권한들을 이제 특별자치도는 너네가 한번 가져가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약간 라고 길을 열어주는 자율권을 거죠. 주는구나. 네. 그걸 지방자치라고 하고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지방분권 너무 좋은데 네. 약간 이제 그런 우려도 드는 거예요.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너희 자유롭게 한번 해봐 했을 때 더 난장판이 되면 어떡하지? 더 불법이나 비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지들끼리 다 또 해먹는 거 아니야? 염려가 되시죠? 네. 아니 나 빼고 해먹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네.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감사위원회가 엄청 커집니다. 아.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고 검열을 하게끔 다른 조문들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기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렇군요.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를 받았을 때 네. 우리가 잘 못했어요. 네. 잘 못했으면은 특별자치도 뺏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군요. 제 주변에서는 특별자치도 됐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그러면 제주도처럼 공항 생기면 면세로 물건 살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똑똑 박사님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네. 이제 그 특별법이 28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 두 개 추가해서 아까 100개, 200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가능한 얘기네요, 그러면. 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은 이제 제주도는 약간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0개 넘는 그런 법령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지만 이건 우리 사실 특별자치도도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까요? 결국에는 이 법을 고치는 권한이 국회의원님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4개지 않습니까? 제주, 세종, 강원, 전북.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해서 이제 특별자치시도라고 하는데 이 국회의원님들이 한 300석 정도가 있는데 이 법을 고치는 위원회에 저희 전라북도 의원님이 들어가 있으면 좀 쉬워요. 근데 항상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 의원님이 10분이에요. 그런데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을 합치면 20명으로 늘어나요. 조금 더 쉬워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주나 강원이나 세종보다는 저희가 더 많아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이 4개 지역이. 그러면은 제주도도 이렇게 좋은 거 너희들도 2명. 좋은 거 하면 우리도 좀 좋은 거 할 때 밀어줘. 약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도들끼리의 그런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서로 이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주도보다 국회의원이 많은 장점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예요.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준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현재는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왜 군산이랑 부안이랑 왜 싸우는 거예요? 국가 땅이지만 편의상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 관리 권한을 가지고 관리 다툼이 있는 권한을 겁니다. 가지고 싸우는군요. 네. 네 땅 내 땅이 아니고. 네. 그러면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지금은 아니네요? 국가 행정구역이고 관리를 지금 이제 인접한 군산이나 김제, 부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그러면 새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는 아니죠. 그냥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은 국가 땅이고 농어촌공사가 그거를 방조제를 막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행정구역이 없어요. 그럼 새만금은 아직? 행정구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물론 집어는 나옵니다. 편의상. 집어는 나와요? 네, 집어는 편의상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군산하고 인접한 새만금 땅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소포도 받아봐야 하고 택배도 받아야 되니까 행정 집어는 나오는데 원래 들으면은 국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소포 받을 때? 그거는 제가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무슨 시라고 하지? 새만금 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잖아요. 되게 헷갈려요. 네. 특별자치도는 우리 서울에 특별시 있죠. 네. 그다음에 광역시들 뭐 부산, 울산 있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있죠. 특별자치시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도 있죠.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게 하나의 그룹이고 그 밑에 전주시, 남원시, 뭐 순창군, 시군구 이게 한 그룹이고 2개 그룹입니다. 네. 그 중에서 위에 그룹에 속하는 게 이제 특별자치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군산 김제 부안이 있는데 기존에 시장 군수님 그대로 계시고 거기 시의회도 있고 군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걸쳐 있는 일들이 사무가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도로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걸쳐 있고 눈이 접경적 같은 데는 이렇게 눈이 오면은 여기 쓸고 여기는 너네 땅이 안 쓸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뚜껑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을 수 있고 여기에 또 의회가 또 생겨요. 사무가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돈을 쓰니까 그걸 감시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아 같이 하는 사무들을 그 관리하기 위한 예, 또 하나의 상위 행정기구가 단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개 시군 전라북도 그대로 있고 또 하나의 플러스 1의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초 자치단체가 하나가 더 생기면은 네. 그 단체장은 어떻게 뽑아요? 대부분 군산 김제 부안을 예로 들면 민선 8기가 앞으로 한 3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고. 아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신분이 2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의회도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 그중에서 몇 분을 뽑아가지고 겸직을 하는 거죠. 군산시 의회 의원이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 의원도 되는 거고. 싸울 일이 없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네,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네. 안타까운 게 김제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네. 심었는데 이 사과가 점점점 자라서 사과가 맺히기 전에 이 가지가 군산 거냐 김제 거냐 싸우고 있대요 지금. 사과 나무나 좀 열리고 그니까요. 사과나 좀 맺히고 이 사과는 네 거, 이 사과는 내 거 그때 싸워도 되는데 왜 벌써부터 싸우냐. 지역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쉬워요 정말. 그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방금 부안, 군산, 김제 위에 있는 상위 단체처럼 그런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 여기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새만금의 새만금이 국가 땅이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벗어지고 군산, 김제 여기 사람들이 싸우니까 자꾸 이기면 군산 땅, 군산 이기면 군산 땅, 부안 이기면 부안 땅 약간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새만금 다 정리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뽑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관리하시는 네. 그 관리자 현재의 군산시장님이 3분의 1 하시고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부안, 군산, 김제 위에 있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국가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고요. 시장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새만금 특별지자체 만들자 하면 만들 수 있네요? 네. 누구든 가능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새만금이 땅이 크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산이 되게 반대한다면서요? 그게 새만금에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2호 방조제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26년에 완공이 되는 새만금 신항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마어마한 배가 이 크루즈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돈 되네. 네, 엄청 좋은 건데 그게 2호 방조제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대법원에서 김제가 해라. 김제하고 이렇게 쭉 수평으로 연결하면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주니 군산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쪽까지 120년 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되고 인프라도 다 깔아놨다. 왜 그런 건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또 소송을 걸었죠. 또 소송 중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누구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국가에서 중앙분쟁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니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네,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새만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게
새만금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 개발돼서 나한테 뭐가 좋아졌지 잘 못 느껴요. 전혀 몰라요. 왜? 네. 그래서 새만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발 사업의 효과들이 바로 붙어 있는 군산, 김제, 부안으로 1차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게 나중에는 저기 진안이나 무주에 사시는 장수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체감하게끔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뚜껑을 씌워서 새만금 개발 사업도 같이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도 우리한테도 달라라고 요구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로 관리 권한이 나한테 더 많다, 너한테는 없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저도 제가 전주에 살지만 진짜 새만금 있어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야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짜증만 나고. 근데 특별 지방자치단체도 꼭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해결 방법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빠르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을 향해 각각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특별자치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쉬울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규칙을 정해놨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용돈을 1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첫째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인상을 해줘서 5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셋째가 중학생이 되니까 왜 나는 10만 원 주고 형은 50만 원 주냐. 나 30만 원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죠. 예, 요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특별자치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은 이런 규칙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앞으로 이 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서 잘 살려면 아버지한테 30만 원을 달려고 하려면 아버지 제가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교 어느 과를 이렇게 가서 제가 이런 직장을 잡아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돈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그 제 진로에 관련된 물품이나 이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기특하다. 그래서 한번 1년간 한번 내가 줘볼게. 올려줘볼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특별자치도법에도 이 3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채워가야 될 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쓴 지가 제가 128년 됐대요. 맞아요. 그런데 전라도라는 이름을 쓴 지는 1004년이 됐어요. 1004. 천사. 네. 전주하고 나주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라고 했는데 전북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그러면 라자만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짧게는 128년, 길게는 1004년에 식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신장 개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전북 특별자치도 예를 들면 뭐 회관이 식당이 개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얘를 간판만 바꿨다고 손님이 늘어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기호에 맞는 신메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맞는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해줘야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 신메뉴나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앞으로 특별법 조문에 들어갈 100개, 200개 들어갈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도민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잘 만들어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그게 법에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일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라북도에서도 관련된 뭐 공모나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많은 그 의견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야 정말 신메뉴도 만들고 보다 높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좋습니다. 저는 완전 이해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군산, 부안, 김제 안 싸우고 빨리 새만금 특별 지자체를 구성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뭐 감시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거 있으면은 뭐 나도 한번 챙겨볼까 서로 궁리도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전라북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법령에 뭐가 들어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이슈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코너 눈높이 시사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제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을 눈높이 선생님으로 모셔서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덕분에 너무 잘 이해했어요.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